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47% 하락, 코스닥은 0.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골드만삭스 때문에 다우가 밀리고 오랜만에 이제 나스닥이 힘을 내주는 상황이었고요. 다우는 골드만 때문에 빠지고 나스닥은 반대로 테슬라랑 로블록스 때문에 상승을 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약했던 나스닥이 그동안 좀 강했던 다우보다 힘을 내줄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지금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먼저 바닥을 잡고 반등 세게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121선을 안착해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코스닥도 코스피를 이제는 조금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앞으로는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 혹은 테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이제 코스닥의 어떤 기술주를 대표하는 로봇, AI,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애들이 지금 신나게 시세를 좀 내고 있다라고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길어야 한 2, 3일 정도 조정 한 여기까지 조정 나오게 되면은 뭐 마지노선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가 또 시장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좀 더 뭐 약세를 보이다가 요런 구간 있죠. 급등이 나오고 요런 구간. 뭐 요 정도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 연휴 끝나고 FOMC 회의까지 한 5거래일인가 6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돌림 반등이 나온 다음에 FOMC 회의 기점으로 뭐 다시 조금 빠질 수 있고요. 내용이 괜찮게 나오면 이렇게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시장을 좀 보면서 마무리에 1월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갑자기 강세를 좀 보였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1월 19일 날 메타버스 산업기반법 제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 소멸인 거라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얘네들이 좀 급하게 올리는 느낌이 든다. 어제 장막판에 뽑았고 시간에까지 단체로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얘네들이 19일 일정 맞춰서 급하게 한번 뽑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점 만들고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 어떤 시세의 고점은 항상 이런 어떤 장기 평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무리 없습니다. 역배열에서 올라올 때도 보시면은 이런 121선들이 굉장한 저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1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241선이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 241선에서 아마 여기까지 이제 터치가 이루어지고 급하게 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뭐 갭을 좀 어제 시간에 6%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 요 정도로 저는 좀 죽고 19일 재료 소멸 맞춰가지고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이렇게 좀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로블록스가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시간에 올라가지고 관심이 모두 메타버스 관련주에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급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약간 뭐 이제 시가 베팅 관심주나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테마가 메타버스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뽑고 정말 반등 거의 없이 이렇게 이제 죽는데 제가 그 예전에 휴마시스랑 뭐 렙지노미스 이런 애들 휴마시스 뭐 이럴 때나 뭐 이런 구간도 뭐 비슷할 수는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구간들이 특히 이제 제가 뭐 예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 보시면은 맥스트도 휴마시스 먼저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뭐 기관이나 어떤 외인이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면서 누가 봐도 티나게 시장가로 막 지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 보면은 조정이 없어요. 조정이 거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가로 지르면서 시세를 단기간에 급하게 내는 애들이 보면은 위에서 한 번에 그냥 다 털어먹고 이 구간부터는 그냥 뭐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죠. 조정 없이 이렇게 이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기관이나 이제 외인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싸서 막 올리는, 그러니까 굳이 프로그램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티나게 시장가로 뭐 개인 세력보다는 뭐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쭉 끌어올려주는 요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 한 번에 털어먹고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넥스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26만 주가량 기관에서 들어왔다가 오늘 24만 주가량 나갔으니까 거의 다 이제 털어먹고 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슈팅 나오고 이런 거에서 막 눌림받고 이런 이제 매매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수급 동향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테마주들이 쭉 올랐다가 고점 이게 슈팅 쭉 나왔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뭔가 호가창에서 대량 매물이 계속 나와요. 이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올 때는 기타 법인을 무조건 잠정치로 보셔야 되고, 기타 법인이 예를 들어 오늘 맥스트가 잠정치가 뭐 10시 반부터 잡히나요? 아무튼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갑자기 평소에 없던 물량이 막 마이너스 5만 주 이렇게 잡히면은 웬만하면 이거 대주주 매도 물량이니까 그런 날은 진짜 종가까지 끝까지 빼는 경우 많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매도 물량 쏟아지면서 요런 거 이제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 애들이 오늘 오전에 반짝하고 MP랑 선익 시스템도 음봉 맞고 이제 죽어버리는 가운데 웨이버스가 뽑고 죽이고 뽑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맥스트랑 뭐 MPN 애들은 이제 음봉이 일단은 좀 맞았기 때문에 뭐 어제 종가까지 깨지는 않았지만 요런 가격대를 좀 지키면서 이 저가랑 어제 종가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죠. 지키면서 이렇게 다시 말아주는 모양새가 나와줘야 재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들을 깨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좀 한참 많이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떤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관 행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다만 시장이 뭐 엄청 이렇게 무너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저가권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이렇게 다져놨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14,000원 이하로는 뭐 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 121선이랑 14,000원 요 정도에서는 지지력이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MP나 뭐 선익 시스템도 아직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가 추세 자체가 죽은 건 아니고요. 121선 올라탔으니까 시장이 만약에 받쳐주면 여기서 조금 더 흐름이 좋게 나와주면 코스닥이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흐름은 충분히 또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오늘 음봉이 너무 컸다.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 고점이 언제 나오느냐, 요 부분만 이제 신경 쓰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로봇, AI, 지금 뭐 메타버스까지 해가지고 메타버스는 살짝 이제 주춤하게 됐고, 로봇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레인보우랑 휴림 로봇이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이제 바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피날레를 좀 찍어줄지 아니면 얘네들이 조금 쉬어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단기 과열 들어갔을 때 휴림 로봇이랑 유일 로보틱스로 순환매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종목 순환매를 다시 돌아주는지 여부가 로봇 테마가 여기서 죽는지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지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여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레인보우랑 휴림 로봇이 이제 조금 오늘 쉬는 가운데 오늘 로보스타가 치고 나오면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종목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로봇이랑 AI 죽으면, 물론 이제 주도 테마라는 것은 그날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단언할 수 없겠지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금 로봇이랑 챗봇 AI 이쪽 죽으면 어떤 쪽으로 주도 수급이 이동할 만한 그런 테마가 있나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은 있어요. 물론 이제 신재생 쪽이 저는 이제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한데, 신재생도 조금 뭔가 때를 좀 많이 탔죠. 태조 이방원 때문에 시세를 좀 많이 나서, 그러면은 어디 갈 데가 있나 생각해 보면 딱히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리오프닝도 좀 많이 올랐고, 로봇이랑 AI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뭐 레인보우 휴림,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순서대로 좀 놓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로보스타, 로보로보 요 정도까지는 이제 순환매가 확실히 좀 돌아줬고요.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나 뭐 유진 로봇이나 요쪽까지 뭐 사이맥스, SPG, 그리고 뉴로메카도 일단은 뭐 추세 좋게 올라오고 있고, 요 정도까지 더 순환매가 돌아주는지 한번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순환매가 한번 좀 더 돌고, 그다음에 레인보우가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요렇게 고점 만들기는 조금 너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휴림 로봇도 여기서 이렇게 고점 만들기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단기 과열도 하나밖에 안 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가는 흐름까지 생각하면서 로봇주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이랑 AI가 죽으면 좀 뭔가 좀 같이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트룩스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어서, 지금 셀바스 AI가 한 방 더 칠 것 같다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죠. 어제도, 그리고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결국은 어제 이제 시간에서 한번 띄우고 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AI도 이제 살짝 단기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바스도 혹시 더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인 한 13,000원 부근 정도가 목표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솔트룩스는 지금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상장 당시 최고가인 24,200원. 일단 셀바스가 상한가 근접하게 시간에서 또 오르면서 솔트룩스 좀 올랐는데, 얘가 요 정도 끼면 경고 딱지는 한번 달고 죽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갭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한번 뭐 피날레 달고 경고 딱지 달고 마무리, 이렇게 되면은 셀바스 AI가 뭐 하루 찌글찌글하다 한 번 더 치면 얘네도 이제 단기 고점이니까, 얼추 뭐 설 연휴 끝나고 초반, 다음 달 초반쯤이면 뭐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연휴 끝나고 뭐 이런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시세 내고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그렇게 정도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봐야 될 게 다보스 포럼이 있죠. 그래서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특별 연설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한번 다시 좀 쓰여질지,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랑 디지털 뭐 전환, 뭐 그거가 이제 키워드라고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좀 알고 있어서, 디지털 애들은 너무 좀 이미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일단은 좀 있고, 근데 얘네는 끼가 워낙 좋아서 이제 줌인터넷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단기간에 너무 일단 많이 올랐고, 근데 얘도 이제 주의 먹었으니까 이 정도 끼면은 뭐 경고 딱지 한번 달만도 해서, 비교적 뭐 데이터 솔루션은 아직 청정이고요. 예. 뭐 단기 과열도 없고 주의 경고도 없는 상황을 저는 이제 청정이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
뭐 청정에너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뭐 탄소 관련 이야기가 혹시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탄소 관련주들을 제가 요날 이제 시간에서 오른 날이었죠. 요날 이제 시간의 단체로 상한가 간 날, 뭐 얘네가 여기서 이제 갭 띄우고 밀리고 다시 가든 어쩌든 간에 시세를 이렇게 내고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보다는 갭 띄고 이렇게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일단은 단발성 재료로 보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채워가면 그때 가서 다시 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캐시코트렐이 상한까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죽여놨고, 하루는 오늘 횡보를 했고요. 일단 시간에서 한 2.56% 올려놨는데, 이게 뭐 개인끼리 그냥 치고 박은 건지 세력이 내일 이제 갭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양봉을 조금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이날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거래량 이렇게 터트리면서 밀었던 어떤 의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형태가 최근에 있었던 게, 데이터 솔루션이 와, 이날 진짜 점상을 보냈다가 종가가 8.51%예요.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 놓고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케이시 코트렐이 이날에 이 윗골이 달린 음봉 잡아먹는 형태의 양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면, 이거 조금 심상치 않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 이제 2250원 고점을 뛰어넘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뭐 탄소제로 관련된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럽 탄소국 경제 10월 뭐 도입 뭐 이런 뉴스도 좀 있고, 일단 재료는 뭐 나쁘지는 않다. 요날은 단발성으로 죽었지만, 요날 이제 단발성으로 봤던 이유는 이제 UA 관련 재료였기 때문에 제가 단발성으로 죽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그 다음에 뭐 캐시 그린홀딩스, 그린케미칼 이렇게 일단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뭐 청정에너지 관련 뭐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되면은 저도 태양광 쪽 애들을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끌어올려놨고 5일 동안 음봉으로 일단은 지독하게 빼고 있어요. 급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이고요. 뽑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 조금 뭐 지켜보도록 하시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뽑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뉴스가 좀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SDN도 뽑고 죽이고, CS 윈드도 뽑고 죽이고, 21선 눌림목 구간, 그다음에 가상발전소는 SAT ENG를 보면은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대명에너지를 보면 뭔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모양새가. 얘도 원체 끼가 또 있는 애고, 그래가지고 지금 뽑고 이 구간 안에서 121선 안착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대명에너지가 만약에 뽑으면 얘네들도 움직임은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누리플렉스도 조금 이렇게 얘가 대장이었는데 얘가 지금 제일 약하네요. 뭐 털어먹고 나간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이제 죽이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는 하나씩 이제 차트만 보고 좀 찍어드렸던 애들이 잘 가네요. DTNC는 얘는 아직 한 방 정도는 더 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요날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한 방 쳤고, 그리고 한컴이드도 보시면은 뽑았죠. 뽑고 지금 종가가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종가를
이 박스권, 그러니까 종가 자체를 박스권을 이렇게 넘겨놨죠. 꼬리를 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갭 띄우면은 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갭 띄웠다가 눌렸다가 한 방 치면서 121선을 한번 조금 이제 뚫었다가 말았는데요. 일단 한커미드도 제가 조금 수상해 보인다.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뽑고 횡보 박스권 그리고 뽑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굉장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제이시언 얘도 좀 수상해요. 뽑고 죽이고 뽑고 여기서 조금 더 눌리길 바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쳐버리네요. 11선까지 이탈시켜 놓고 보면은 근데 여기 투상 나왔던 이 종가 부근 있죠.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에서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벨로프 대박이죠. 제가 뭐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한가 나온 날부터 재료가 너무 좋다.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재료였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쁘게 상한가 정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상한가 나온 애들은 쉽게 안 죽습니다. 최소한 장기 평선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날 뭐 한 2, 3일 걸쳐 방송에서 얘는 최소한 121선 근처까지는 터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121선 터치가 이루어졌고 흐름이 안 죽죠. 안 죽으면서 계속 가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날의 종가를 만약에 넘겨주면 뭔가 의미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에서 갭을 딱 띄워줬또. 그러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면서 오늘 이제 241선까지 터치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요 정도 흐름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제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뭐 재료가 워낙 좋아서 여기서 또 이대로 그냥 죽기보다는 여기서 또 흐름 만들어 가다가 또 한번 쳐주는 흐름으로 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뭐 조이시티도 지금 보시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꾸역꾸역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손대기가 애매합니다.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뭐 이제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말에 마스크 해제하는 걸로 지금 거의 이제 정해지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오늘 뭐 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또 뭐 모르긴 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다 칠지 일단 설 끝나고 1월 30일 뭐 해제 기대감을 앞두고 한번 칠지 정도는 봐야겠는데 이제는 조금 메리트가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또 컬러레이 이런 애들 보면 차트가 또 좋아서 뽑고 횡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한번 또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다음 주 설 연휴 끝나고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이제 정치 테마주 한동훈은 이제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경원도 이제 뭐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한동훈 뭐 김동연 나경원은 이쪽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김기현 테마 그러니까 나무기술이 이날이었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쯤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무기술이 김기현 테마주로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김기현 테마가 형성이 되면 테마주가 출현을 하면 그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나서 나무기술이 이날 김기현 테마를 달고 좀 이렇게 양봉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흐름 보시면 좋죠. 나쁘지 않죠.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일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브랜드 X. 지금 이제 지지율 1위죠. 나경원을 제치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2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제 ARM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또 바로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럼 오늘 뭐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체험방 들어오실 분들은 초대, 이제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